자, 일단 덕구 선생님께서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금 비중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 종목 수가 13 종목이시고 금액을 제가 오픈할 수는 없고 13 종목을 좀 고르게 가지고 계신 편이세요. 고르게 가지고 계신 편이신데 일단은 우리 쪽의 주력의 기준의 종목부터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77,000원 기준으로 가지고 계세요. 근데 비중은 10%가 채 안 되세요. 현대차도 27만 5천 원에 10%가 채 안 되시고 하이닉스 기준에 23만 원 기준에 역시 10%가 채 안 되십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종목 기준에 이제 LG 이노텍 그리고 18만 600원에 가지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KB금융 9만 7천 원에 역시 10% 조금 안 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반도체, ICH 그리고 SK증권 그리고 금호, 석유, 1우 그리고 LG전자, HL만도. HL만도가 최근에 2, 3거래일 동안에 오늘까지네요. 오늘도 종가들을 좀 움직여 놨었네. 그러니까 낙폭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었군요. 전 거래일에 슈팅 나오고 꼬리가 좀 달렸고, 그러니까 이 거래일 전에 꼬리가 달렸고, 전 거래일에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꼬리를 싹 달고 돌렸어요. 기간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갭상승, 개파락이 이제 발생된 이후의 흐름이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추가적으로 미끄러져 있는데 단기 고점은 이제 4만 원, 4만 1천 원 기준입니다. 거기서부터 꽤 많이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또 저점 대비해서는 돌려놨어요. 일정 범위는. 근데 거래가 원체 제한적이어서 시장 자체 거래 대금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진행돼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도 보고 종목도 보고 가온칩스,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그렇게 갖고 계시는데 시장부터 한번 보시면 시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잠시만요. 이 정도까지 올려놓을까요? 시장 지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거래 대금이 급감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 종목에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만 뭐 오늘 기준에서 고려아연, 뭐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묶여서 그리고 하나 인솔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대금 3위까지 올라오면서 변동성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거래대금이 2천억인데 거래대금 지금 4위에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뭐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그런 종목군 기준에서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5조 원의 거래대금까지도 무너져 내렸어요. 4조 9,800억. 최근 내에 5조를 좀 위협하는 흐름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는 한 사실상 변동성의 기준을 기대하기가 조금 다소 어려워요. 그러면 변동성이 아닌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종목군 위주에서 설정 범위를 잡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가 터져주면서 슈팅이 나오기를 뭐 기대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도 지금 거래대금이 10조 미만인 날들이 꽤 많아졌어요. 굉장히 급감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시절에는 유동성이 공급됐기 때문에 굉장한 변동성들이 있었고 22년도 하반기 그리고 이제 23년 초 요때가 가장 거래가 이제 둔화돼 있던 그런 시점인 거죠. 그리고는 뭐 지난해든 올해든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돼 있어서 그렇게까지 벅찬 흐름은 아니었는데 거래 대금이 뭐 완전히 급감하면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자금이 해외로 나갔다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단편적으로 보시는 기준이고 그냥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둔화될 만큼 지금 시장 전체 또 우리나라 전체가 좀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일단 전거래일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의 비교 차트를 삼성전자 쪽의 기준에서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만의 이제 문제라는 부분이 글로벌 시장 멀쩡하거든요.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사상 최대치, 뭐 사상 최대치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4,000포인트를 넘기는 그 흐름으로 연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2,600포인트 힘겨운 거죠.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느냐의 기준은 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어주면 좋은데 지금 뭐 원체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이 불확실성들이 계속 확장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의 흐름까지도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 쪽 또 우크라이나 그 사태에 북한도 발을 담궈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뭐 섣부르게 뭐 이야기할 범위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굉장히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외국계 자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는 거는 돈이 뭐 외국으로 나가서 해외 증시에 투자해서 뭐 그런 개념은 일단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여기 걸 빼서 글로 간다 그 개념은 아니죠. 일부의 자금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져 있고 뭐 그런 흐름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자 결론은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멀쩡하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멀쩡하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 멀쩡한 것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멀쩡하다.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다. 이 흐름에 어찌됐든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인 시장의 흐름입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이격이 오랫동안 발생된 적은 최근 2000년 이후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종목별로 놓고 보시면 삼성전자의 기준 뭐 지금 회원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녹화 방송 올려드리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웹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고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혹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셔서 일단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확인들을 하시고 그리고 혼자 이제 힘드신 분들은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하단 부분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연락하셔가지고 역시 함께 하십시오. 일단은 삼성전자 부분에 1시간 40분짜리 영상을 올려놔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는 것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라도 훑어보면은 이 HBM 관련해서 그러니까 AI 관련해서는 전체 글로벌 시장이 AI 쪽 그러니까 IT 쪽 그러니까 그 서버 구축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을 확장을 하고 서버를 구축하고 또 학습 능력을 키우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고사양의 GPU가 필요한 거고 그 고사양이라는 거는 사실상 가장 핵심이 반도체죠. 반도체가 구동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의 그 기준인데 당분간은 AMD나 인텔이 지금 뭐 빠르게 따라붙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엔비디아 쪽 장악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이 구조 속에서 TSMC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불편한 거죠. 삼성전자 자꾸 시비를 거는 거죠. 왜냐하면은 TSMC 입장에서는
삼성이 만약에 엔비디아와 완벽하게 손을 잡는다 하면은 삼성은 반도체도 만들고 그리고 조립까지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TSMC의 견제로도 형성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단은 옳겠습니다. 어찌됐든 글로벌 수요는 뭐 계속 증가할 전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점에 달하려면은 금리를 급격히 인하할 만큼 경기가 둔화됐다라는 신호가 나올 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어렵고 우리나라 뭐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주변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글로벌 시장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올 만큼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표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실적이 긍정적이에요. 주가가 눌려 있다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속된 편으로 개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분명하게 작년 이맘때 전망치 대비 10% 이상 올라와 있고 주가는 오히려 20% 가까이 15% 이상 조정이 연출이 됐던 겁니다. 지금 되돌리는 흐름은 뭐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당연히 지금의 주가에 놓여져 있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실적이 6배씩 이렇게 증가했다 할지라도 저평가는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뭐 사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그래도 대안이 없어요.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지표가 둔화되지 않는 한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제 IT 쪽의 기준밖에 없다라는 쪽을 설정해서 보셔야죠. TSMC도 삼성전자와 시가총액이 비슷하던 글로벌 시장 25위 전후에서 움직이던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삼성전자 뭐 2016년도 당시에 그 흉흉하던 그 시점하고 비슷한데 수급 논리에 있어서는 뭐 사실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가 과할 정도, 과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될 수 있는 흐름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들 계속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수급 범위에 대한 해석도 삼성전자 그 녹화 방송 꼭 보셔가지고 대처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자산 규모가 이제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 거래 수반되고 이제 터져서 움직일 때 그때 이제 함께 좀 빠르게 대처하셔야 되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 오셔서 함께 하시는 쪽으로 권해드립니다. 주봉 기준의 상승 장악형 그리고 확인형까지 다 터져 나와줘야 돼요. 일본 기준에서도 변형, 샛별형 이후에 거래가 더 터져지면서 슈팅 범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하루 최소 삼성전자 3천만 주 이상, 하루 최소 3천만 주 이상의 거래가 수반되어 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1,700만 주인데 우리의 계산 방식대로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에 이제 최대 폭은 고점을 계속 넘기게 되면은 4천만 주까지도, 그러니까 6만 원 공방 나오고 6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그러면 4천만 주 이상의 거래도 충분히 실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결론은 지금 이제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나머지 종목군들 우리 종목이 아니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군들의 경우에 좀 정리를 하셔서 이동 압축하시는 쪽에 기준을 설정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도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어차피 포트폴리오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는 거래가 터지는 날 들어가면 돼요. 근데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쪽의 기준의 종목을 기술적이 아닌 저평가 상태의 기준에서 편입해서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기준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실적 부분이 차분하게 자세히 놓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대차, 기아의 실적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현대차가 7월까지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 위에 있었어요. 근데
현대차가 주가가 조정받은 것도 있지만 3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그렇게 올라와도 60조 원 정도면은 그러면 지금의 순이익이 14조 원의 순이익이 형성돼 있는 종목 기준으로 감안했을 때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상태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통 물량이 없어요. 대주주가 90%, 외국인이 5%, 기관 지분 빼면은 뭐 유통 물량이 거의 없죠. 개인들이 갖고 있는 한 자릿수, 그것도 단타 치는 개인도 아니죠. 그러면 결론은 이제 수급이 없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상태인데 이번에 7월부터 해서 1.5% 들어오고 주가가 50% 올라온 거예요. 유통 물량이 없는 가운데서 흐름인 거죠. 실질적인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대규모 수주를 했든 말든 실질 그 연동돼 있는 실적 전망치 그리고 현재 실적으로 감안했을 때 프리미엄이 여전히 상상을 초월하게 높아요. 그에 반해서 뭐 원래 자동차는 약하게 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원래 자동차는 약하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의 실적이 지금 그 코로나19 때 영업이익 4조 대비해서 뭐 상상을 초월하는 흐름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이 기준은 주력주로서의 비중을 확장하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이 나와 있어도 30%대 고점 대비해서 조정입니다. 과도해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순이익, 내년 전망치까지 감안했을 때.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의 비중 범위를 늘리는 것으로 설정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끝없는 랠리를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온 게 사실상 장중에 계속 이제 1위 공방도 나오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난해 요 시점 1월 기준 뭐 지난해 기준에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같은 위치였어요. 같은 위치였습니다. 테슬라는 지금도 이 자리고 나머지 이제 IT 빅테크 쪽은 전부 이런 흐름이 다 뭐 요 정도 수준까지는 다 돼 있죠. 21년도 고점 다 넘기는. 엔비디아는 너무 가파르지 않냐. 로그 차트로 보시면 퍼센테이지 기준에서는 높지 않아요. 요때 이제 CPU죠.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CPU. 그리고 이제 조정, 정상적인 조정. 그리고 나서 유동성 랠리. 그리고 요 기준에서 이제 실질적인 실적 뒷받침되면서의 흐름인데 퍼센테이지 기준에서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 실적이 6배 증가한 그 상황 속에서. 결론은 엔비디아의 기준에 이 사상 최대치 랠리와 타이완 쪽의 TSMC의 이 사상 최대치 랠리 요 기준을 놓고 설정해서 놓고 보실 때 결론적으로는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당연히 신고가가 나와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20만 원 넘기고 잘 흘러가던 와중에서 조정을 받았어요. 뭐 수급 논리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시장에 정정불안 그 기준에 하이닉스만 나홀로 강세를 띈다라는 흐름도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 범위 이제 뭐 저점 물량에 대한 또 차익 실현 물량도 나왔을 거고. 나홀로 강세를 왜 못 뛰나? 시가총액이 2위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뭐 작다면 모를까? 시가총액이 2위. 굉장히 큰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연동폭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TSMC를 감안하면은 뭐 신고가 랠리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 삼성전자도 또 현대차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만큼 똑같이.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많이 아쉬운 거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그 종목의 내용보다도 그 정정불안 거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에 말도 안 되는 또 북한군의 개입 또 우리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국제사회에서의 압박 뭐 이런 부분들이 하여간에 다 불편하게 지금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요 고점을 넘기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 그랬습니다.
40%가 급격히 밀린 거는 삼성전자의 그 내용과 똑같아요, 사실은. 응? 글로벌 시장 멀쩡하고 엔비디아 멀쩡하고 다 멀쩡한데 그냥 지금 현재 삼성전자 조금 반등 나와서 그렇지 뭐 어제 그제까지도 계속 삼성전자에 대해 부정적인 하이닉스도 지금 저점 대비 40% 돌려서 그렇지 그냥 뭐 이렇게까지 깨져 내려와 있을 때는 그냥 손가락질 나오고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다른 거 바뀐 게 없어요. 펀더멘털이 한 달, 두 달 사이에 계속 뭐 바뀌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업황은 그대로고 실적 그대로고 상상을 초월하고 다 좋은데 주요 주주 지분은 33%, 외국계 지분 54.6%그 기준에 중복 지분이 이제 빼고 나면 83% 정도가 대주주와 외국인이에요. 뭐 유통 물량도 별로 없어요. 근데 3%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40% 밀렸던 거고 다시 1.3% 대사면서 40% 돌린 거고. 그럼 결론은 여기서 어떻게 갈 거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여기서 어떻게 가기는 글로벌 시장하고 연동돼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시장이 연동될 수밖에. 그 글로벌 시장에 연동돼서 간다는 거는 수급이 들어오는 거.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갖고 있어요. 수급이 꼬여져서 주가가 밀렸고 수급이 개선돼서 돌렸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얘가 지금 뭐 실적이 좋네 안 좋네 그런 내용의 말장난들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니까 뭐 HBM 공급이 많아져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양산 부분에 있어서 생산 라인이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무슨 뭐 하이닉스만 공급 가행에 대한 우려감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만 지금의 우선순위는 일단 우리는 삼성전자 쪽에 더 과하게 펀더멘털 대비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우위를 둔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비중 유지하시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쪽을 좀 더 늘리시는 쪽으로 덕구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쪽의 기준의 종목이 LG노텍과 이제 KB금융입니다. 시가총액 규모에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KB금융 같은 경우가 일단은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슈팅해요. 그러니까 얘는 왜 올랐니라고 했을 때 고금리니까 올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고금리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하는 거예요. 고금리일 때 이런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금리 인상 시기. 고금리일 때. 그리고 바닥금리 인식 잡힐 때. 그래서 고금리일 때 기준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23년 7월 이후에 고금리일 때 기준. 이번에 이제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어요. 심하게 받았던 거는 금리를 저는 안 내리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6월 이전까지 안 내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지표가 이제 매우 좋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선거철이고 그래서인지 어쨌든 금리의 인하 압박이 굉장히 거셌죠. 그래서 특별하게 내용도 없는데 인하를 했어요. 제가 보는 관점. 특별하게 내용이 없다는 거는 금리 인하한다는 건 뭐예요?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당연히 경기가 둔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가 둔화되는데 박수 치고 좋아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안 내리는 게 좋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를 이제 내리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는 내린다. 9월에는 내릴 거야. 전체적으로도 이제 글로벌 시장도 야 이거 경기 침체야라는 침체라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8월 초, 9월 초에 변동성이 하방으로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됐었죠. KB금융도 수급이 사실상 유입되면서의 슈팅이 나왔고 그 수급이 정체 상태였기 때문에 9만 원 선에서는 차익 실현을 좀 합시다라고 해놓고도 차익 실현 안 했어요. 계속 그죠? 그랬는데 요번 조정 나올 때는 이건 과다. 8만 원을 다시 훼손시킨다. 이건 과다. 여기서 매수를 하자. 왜냐하면 피컷이 아닌 이제는 선거도 이제 뭐 막바지고 금리를 비이성적으로 급격히 내릴 이유도 없을 거고 그렇다면은 현재 기준에서는 뭐 차분하게 놓고 보더라도 크게 뭐 무리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금융 지주사가
움직인다. 그 금융 지주사 은행들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투자은행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개선되면서의 슈팅이 나와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뭐 실적 그리고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은 뭐 알려져 있던 거고 깔려 있던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에 대해서 민감한 데다가 금리에 대해서 그 해석을 잘 못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방송 나온 친구들도 뭐 금리 얘기를 제대로 하는 친구도 없고 여러분들도 이제 금리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결론은 금리의 기준에 고금리이기 때문에 예대마진의 기준이 아닌 고금리여서 대출이 많은 거고 저금리면은 경기가 안 좋은 건데 어떻게 대출이 많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인식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는 성장주와 금융지주사를 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그 더디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렇게 KB금융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사들의 강세가 있었다. 금리 인하기에는 이제 당연히 조정이 나오죠. 근데 그게 이제 본격적인 인하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IT나 성장주도 유지하고 가져가는 이유가 그런 맥락이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비중 뭐 10%가 채 안 되시는 비중이시기 때문에 유지. 예. 그다음에 LG이노텍도 이번에 이제 실적이 어닝 쇼크이긴 합니다만 펀더멘탈 대비 너무 두들겨 맞았어요. 지금 애플 쪽의 주가 흐름이 어찌됐든 애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매출의 80%가 애플이에요. 근데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놓질 않아요. 뭐 엔비디아가 간헐적으로 이제 치고 1위 장중에 올라서기도 하고 뭐 다 좋은데 애플의 기준에서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AI 쪽에 아이폰 16이 뭐 AI 탑재를 못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애플 쪽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연초에 한번 뺏겼었죠 MS에게. 그랬다가 이제 5월 이후에 다시 1위 자리에 올라섰는데 LG노텍이 어닝 쇼크라고 하지만 이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해 버렸어요.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만 여전히 컨센서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이 뭐 일시적이 됐든 또 4분기 기준에서도 좀 불편하게 형성이 되든 지금 현재 반토막 라인은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전망치 대비 반토막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2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1,000억 원대 기준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시더라도 1,300억 나왔잖아요. 다음 분기에 이제 3,400억 예상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조정이 될지 유지가 될지는 보고서들이 좀씩 나오겠죠. 근데 지금 1,300억의 기준을 잡고 순이익 1,000억의 기준을 잡더라도 순이익 기준의 정체 상태 그냥 1,000억만 되더라도 4,000억의 기준입니다. 그럼 PER이 10배예요. 절대적으로 저평가일 수가 없고 고평가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1,000억은 어닝 쇼크 수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개선이 된다라는 쪽으로 기준을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상당한 저평가, 특히 자산가치 기술주가 PBR 1배 미만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과도하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뭐 5% 정도 되시는 건가요? 하여간에 일단은 유지.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돌려지게 되면은 비중을 더 늘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매수사인 놓고 보시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애플이 31일 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아침에 이제 확인이 될 거고 실적 확인이. 삼성전자가 31일 날 IR이 있어요. 그러니까 IT 쪽이 7월 이후에 완전히 지금 무너져 내린 건데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느냐는 제 판단에는 IR 때 뭔가 주저하는 정책이 좀 강도 있게 나오게 되면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체 펀더멘탈은 좋아요. IT 쪽은.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종목군들을 좀 빠르게 볼 텐데 어차피 이제 우리 쪽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 비중만큼 갖고 계세요. 근데 뭐 하락률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 70% 밀렸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가총액 1조를 넘겼던 종목인데 거래가 완전히 급감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 제가 지금 미팅 중이라 나중에 예. 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이잖아요. 저평가 상태가 아니죠. 저평가 정도는 고평가의 불편한 부분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아서 한미반도체를 사시고 또 한미반도체를 팔아서 또 얘를 사시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변동이 가볍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가온칩스를 정리해서 한미반도체를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는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4분기 내로 85,000원 정도까지 돌리리라 보고 있고 하이닉스는 최소 25에서 30까지 돌려치겠죠. 그런 그 슈팅이 나올 때에 가온칩스가 거래가 뭐 최대폭으로 터져준다면 그때 볼 수 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 기준을 말씀을 드립니다.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저평가 상태가 아니에요. LS 그룹주들이 뭐 여러 이유에서 긍정적인 그 시세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많이 무너져 내렸죠. 우리가 보는 쪽은 사실은 이제 뭐 LS 일렉트릭을 좀 보고 있었고 재령 전기를 묶어서 보고 있었는데 너무 두들겨 맞았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똑같은 예가 될 수가 있는데 HD현대일렉이 3거래일째 지금 윗꼬리가 달려버렸습니다만 시장 영향도 일부 있다라고 감안을 하고요. HD현대일렉하고는 완전히 다른 주가의 흐름이 돼 있죠. LS 일렉트릭이나 또 재룡전기 같이 들어갔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주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쪽을 기준을 잡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기준도 여기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고려아연이 움직여줘야 한미사이언스가 간단 말이죠. 물론 이제 지금의 범위에서는 뭐 한미사이언스가 자체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한미사이언스도 유통 물량이 없는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쪽도 지분이 완전히 지금 뭐 어머님하고 장녀하고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죠. 또 한 분의 이제 대주주하고 협싸움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을 놓고 보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LS 그룹주들 전체를 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LS 에코 에너지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불편하다라는 거죠.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해놓고 거래가 수반되면 들여다보시는 걸로 정리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시면 일단은 삼성전자, 현대차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리고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방산 쪽에 매수 사인이 나오면 그쪽으로 기준을 잡으셔도 상관없겠어요. HL 만도도 상당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근데 거래가 없죠. 굉장한 저평가예요. 근데 여기도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현대차를 팔아서 만도를 사는 게 아니라 만도를 팔아서 일단 현대차로 가 있다가 현대차가 슈팅이 제대로 나와주면 그때 돼서 다시 옮기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도도 굉장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또 수급도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옮기는 쪽으로 LG전자를 우리가 한동안 주력주로 가지고 있었어요. 주력주로 가지고 있었고 다 좋은데 LG전자가 제일 아쉬운 거는 이제 IT라고 하기에도 애매모호하고 백색가전 위주에서의 기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매출이 100조 뭐 상상을 초월하는 매출까지도 전망치가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91조, 96조까지 매출 전망치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영업 마진이 없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판관비나 이런 게 조금만 증가해도 실적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기존의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모바일 사업을 지속을 했던 이유가
엄청난 분기 동안에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결여돼 있어서 그래서 전장 사업을 지금 갖다 붙인 건데 성과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상태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LG전자도 뭐 저평가고 다 좋은데 이쪽은 그 말 그대로 무슨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의 성장성의 기준점 부분은 전장 사업에 이제 치우쳐져 있는 부분인데 성과가 지금 아직까지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인 것만은 사실인데 일단은 마찬가지로 압축을 한다. 반도체 쪽으로. 어차피 슈팅 줄 수 있는 거는 시장 돌릴 수 있는 거는 반도체뿐이 없죠. 응?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 AI 관련주 이외에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업종군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우선주도 정리, 유동성도 그렇고 정리. 그리고 SK증권은 KB금융으로 옮기시는 걸로. 얘도 뭐 특별하게 코멘트 드릴 내용은 일단 없을 것 같아요. 제주반도체 조금 전에 이제 뭐 가온칩스 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제주반도체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도 연초에 거래가 굉장히 급격히 있을 때 연초에 들어갔었던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손절을 했죠. 마지막 물량에 대해서는 손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도 없고 뭐 수급도 제한적이고 또 저평가도 아니고 정리하셔서 삼성전자 ICH 얘도 정리입니다. 정리하셔서 현금 혹은 우리 주력주 매매 사인 나오는 쪽으로 압축 전략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종목군들도 지금 오늘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말일날 기준에 삼성전자의 IR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단 어려운 흐름입니다만 거래 대금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차분하게 잘 대처해서 마무리 짓을 수 있도록